호르무즈 해협 모든 기뢰가 제거되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의 전력을 차단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홍역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미 컨트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LA 최초의 에어택시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기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자유 통행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방금 미 해군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 내 모든 기뢰가 제거, 폭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은 즉시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경제 제재를 시작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 노보스티는 파키스탄 군 소식통 등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휴전 합의가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거라고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소식통에 대한 신빙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의의 틀 안에서 공동 임시 항로를 조성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다시 발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CNN은 베런에 대한 공개 위협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 미 비밀 경호국은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과 맺었던 6월의 양해각서 합의 체제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 전력 차단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인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강풍으로 전선이 파손돼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LA 카운티 약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말리부와 산타모니카 산악지대, 캐스테이트와 샌드버그 등 LA 카운티 북부 지역이 중심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은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를 넘고 습도는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팔로 핀터와 잭 카운티에서 발생한 로스 산불은 5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댈러스 포스트워스 지역의 대기질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과 목요일에는 어린이와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환자들에겐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화율은 8%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실내에 머물고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홍역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2026년 미국에서 발생한 첫 홍역 사망 사례이자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홍역으로 사망한 사례는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두 사람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펜실베니아에서는 28개 카운티에서 393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고 미 전역에선 지금까지 2,7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 퇴치가 선언됐던 홍역이 최근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캐나다도 강하게 맞서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전쟁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관세 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유제품과 주류 등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제품에 50%의 관세 부과에 돌입했는데 이에 캐나다도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는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에 맞서자고 앞장서온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를 광대라고 비난하며 캐나다의 전기, 석유, 가스 등 상당량이 미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산업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An attitude at the negotiation table that Canada is a subsidiary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disadvantaged relative to American industry.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등 트럼프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온 캐나다 국민들 대다수는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fight with everything we have. And you know something?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최우방국과의 충돌에 미국 내에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트럼프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100년 가까이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국의 피해 대책과 함께 대미 추가 보복 관세 등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대화 러브콜인 셈인데 한미 외교장관 간의 전화 통화 후 발표 자료에선 비핵화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호텔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진 1장,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2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힌 사진을 올린 건 지난 6월 이후 3번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김정은에겐 흑역사로도 볼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진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신호를 계속 발신 중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밤 3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북미 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화통화 이후 2줄짜리 짧은 자료를 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맹의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각각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공개한 대미 입장문과 대남 담화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5만 명 가까이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로 한 달 전보다 15%, 지난 2월보다는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만 약 2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아이스는 대규모 단속 대신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포하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에서 남성을 쏴 다치게 한 아이스 요원에 대해 연방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의 다리를 총으로 쏜 혐의로 미네소타주에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따라 텍사스로 돌아갔으며 현재 텍사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민권국이 연방 차원의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기소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연방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카스트로의 미네소타 송환을 놓고 텍사스주와 미네소타주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메스트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스트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반도체와 선박 공급 등 대미 투자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대규모 연합훈련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Look, if you're trying to warm your relationship and we don't want to have this enemy that we're on this trajectory towards war with, even though they have, especially because they don't have nuclear weapons, then what is the benefit that we are doing with these exercises if we're both trying to warm that relationship? And I think that's where he got to. 메스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서울 본사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업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중단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건 지난 19일입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 7일 전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 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적법한 현장 조사에는 협조해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조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미 컨트리 음악의 여왕 dolly 파튼이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dolly 파튼의 조카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5월 라스베가스 공연을 갑자기 취소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신장 결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dolly 파튼은 60년이 넘는 경력 동안 1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고 11개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한 I Will Always Love You가 dolly 파튼이 만든 곡입니다. 그녀는 또 고향인 동부 테네시에서 빈곤 구호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돌리우드 재단을 설립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60년간 함께 해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일주일 동안 미 전역에
조기를 개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6,000선을 회복했고 다우와 S&P 500도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주가 1%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bp 넘게 급락해 4.6%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 대신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항로 개설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7거래 연속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2% 이상 반등했고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연준이 물가 흐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 다운타운에서 운영될 에어택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LA 올림픽의 공식 에어택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처 에비에이션은 LA 라이브에서 에어택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 전용 시설인 버티포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택시는 2년 뒤 올림픽 개막에 맞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2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It's really going to leave an incredible legacy behind for the city, changing the way people get around. Our Plan LA network is really incredible, and we looked at the routes that really give people time back. 다만 에어택시는 연방 항공청의 비행 승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남성 3명이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4시쯤 펜스테이션 인근 7번 애비뉴와 32가에서 작업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남성 3명이 하수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하수도 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던 사람들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앞서 브루클린과 퀸스에서도 하수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적발됐고 일부는 귀중품을 찾으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하수도 내부에는 유독가스와 침수 위험 등이 있다면서 무단 출입은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LA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 외대가 LA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외대가 LA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많은 LA 한인들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해 부족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각 분야 최신 정보들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문희창 사이버 한국외대 총장은 이어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한국 외대 고유의 강점이 사이버 교육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한국외대는 국제화의 감각이 일단 외국어 대학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고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이런 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한국 대학들의 뛰어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K-에듀케이션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호 관광이 LA 관광업계 최초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리무진 버스 3대를 도입합니다. 32인승인 신형 투어 버스는 넓은 좌석 공간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등을 갖췄습니다. 새로 들어온 벤츠는 앞에 테이블도 있어서 여러분들 뭐 간식거리 이런 거 드시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 테이블도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고 선텐된 썬루프가 있어서 손님들이 자연을,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3호 관광은 지난 3월 도입한 56인승 버스 2대에 이어 이번에 3대를 추가하면서 총 5대의 벤츠 투어 라이더를 운영하게 됩니다. 3호 관광은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등 미 서부 주요 관광지 여행에 프리미엄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LA 항공문화원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0일 LA 콜번 스쿨에서 한미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론 코플랜드와 듀크 엘링턴, 조지 거신 등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과 재즈 작품과 함께 그리운 금강산, 강 너머 봄이 오듯 등 한국 가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피날레에는 아리랑과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새롭게 편곡해 한미양국의 우정과 문화적 화합을 음악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뉴저지 한식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잉그루드와 티넥, 리치필드 등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포트리와 펠리세이즈 팍, 레오니아에서 시작된 1차 시범 사업을 통해 현재 약 60가구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5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KCS는 앞으로 뉴저지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가 BTS의 시카고 공연이 열리는 오는 27일과 28일을 BTS 데이 인 일리노이로 지정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커츠 주지사는 BTS가 정신건강 인식과 자기애, 자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팬들의 봉사와 기부 참여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음악과 문화, 공동체가 지닌 화합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가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토네이도가 강타한 겁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시커먼 구름이 깔때기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한 남성은 필사적으로 창문을 붙잡고 강력한 바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커진 토네이도는 한 마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프랑스 남부 오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명이 다쳤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주택 300여 채가 파손돼 주민 1000여 명이 임시보호소로 대피했습니다. On se dit que ça va être la fin parce qu'on la voit arriver droit sur nous et on essaye de s'enfermer, on sait pas si on doit se cacher, on sait pas. 한 임신부는 갑자기 무너진 집벽에 매몰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소파 아래 공간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1,400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어졌고 수많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On a fui. On s'est enfui littéralement. Ça nous est tombé dessus. Un instinct de survie nous a dit de partir et sinon je pense qu'on serait mort. Vous voyez. 프랑스 기상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가 3등급에 해당하는 강력한 토네이도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선 지난 2022년에 3등급 토네이도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남부 오드주에서 발생한 건 지난 196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당 지역에 뇌우 경보가 내려지긴 했지만 토네이도 발생 몇 시간 전까지도 정확한 지역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 산불로 인해 경제적 피해만 10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 대형 토네이도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에선 대입 수능 시험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도입해 AI로 채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I가 답안지를 채점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행평가 채점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취재진이 학교 허락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화석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학년 학생들과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어본 뒤 AI 채점을 받아보겠습니다. 작성한 답안을 스캔하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교사가 미리 설정한 채점 기준에 따라 1분도 안 돼 채점이 끝납니다. 최종 점수 조정은 교사의 몫입니다. 첫 번째 게 이유가 좀 잘못됐거든요. AI는 4점이라고 판단했지만 저는 3점을 줄 것 같거든요. 10점 만점에 취재진은 7점, 학생들은 8점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의 악필을 들여다보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점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반 채점하는데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제는 그래프나 표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관내학교들이 AI로 채점한 답안은 최근 1년간 337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같은 답안이라도 AI에 채점을 시킬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점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교사들은 다른 항목보다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맥락이 들어가거나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건 AI가 절대 아직까지는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는 선원 수령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뭐 박사 논문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되는데 왜 저건 안 되냐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르면 2032년 선원 수령 문제 수능 도입을 검토하되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AI 기술은 발달하겠지만 수능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치르고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범여권 농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말폭탄을 또 던졌습니다. 여권에선 분노에 찬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법여권에 투척해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사표되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을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법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법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또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